이처럼 세상 만물은 모두 때라는 것이 있으며 번창해서 우리 눈에 띄기 전까지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 과정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에 약속이 많아 목요일과 금요일 시황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시장은 주목할 만한 이슈 없이 변동성을 보이며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테슬라가 실적을 명분으로 10% 넘게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시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월에 기업 실적을 명분으로 시장에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시장이 너무 낙관론으로 가득했는지 나스닥은 한 달 내내 박스권에 갇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보이던 낙관론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시장이 조금씩 옆으로 흘러내리자 다시 비관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S&P 500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숏포지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신용등급이 하향됐던 2011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초에도 헤지펀드들의 숏포지션 베팅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외신에서 대서특필했는데 그때 비관론이 가득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했던 것을 참고해보면 저는 이런 비관적인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유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 상실과 연준의 통화정책, 중국의 부상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달러 패권이 끝나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이 끝났다는 얘기는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쏟아져 나왔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하며 달러를 마구 찍어 살포했을 때도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는 쓰레기가 될 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자 달러 지수는 폭등했고 전 세계 유동성은 달러로 몰려들어 킹달러라는 말이 흔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강달러 현상이 조금 진정되니까 사람들은 그새 또 달러 패권이 끝나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달러 패권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나요? 다음에 또 위기가 찾아오면 전 세계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바꿀까요? 이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저를 포함한 유튜버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비관론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주가가 상승할 땐 숨어 있다가 시장이 힘을 못 쓰자 쥐도 새도 모르게 나와서 비관적인 전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에 따르면 연준이 5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어 시장이 또 한 번 폭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실적 전망치가 바닥을 찍기 전부터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여 바닥을 찍고 크게 반등했습니다. 21년도 말에도 실적 전망치가 고점을 찍기 전에 주가는 이를 미리 선반영하여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치가 1분기의 바닥이라 생각하며 시장은 이를 2022년도 말부터 선반영하여 주가가 바닥을 찍고 우상향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5월 FOMC 회의 날짜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5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은행이 파산할 때까지만 해도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 전망하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9월이나 11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물 국채금리도 4월 한 달 동안 계속 강세를 보이며 4%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3월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4월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4월에도 강세장이 지속될 거라 전망했지만 미국 증시는 한 달 내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나스닥이 조금씩 흘러내리며 옆으로 횡보하자 답답하고 지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는 점점 비관적인 기사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 또 한 번 폭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저 또한 4월에 제 생각과 달리 강세장이 지속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있으나 결국 물가는 잡혀가고 금리 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역시 4월을 전후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며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하여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꺾일지, 그에 따라 금리 인하는 7월에 할지 9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수록 시장은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할 것이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수록 시장은 지금처럼 끈적하게 변동성을 보이며 천천히 우상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장은 이미 시작됐고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땅 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5년 동안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를 다 확보하고 뿌리를 뻗는 기간만 무려 5년이 걸리지만 그 대나무가 지상에 올라오면 하루에 70cm씩 큰다고 합니다. 매미는 무더운 여름 한철 보름 정도 힘차게 울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 7년이란 시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모두 때라는 것이 있으며 번창해서 우리 눈에 띄기 전까지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 과정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장기 투자자라고 부르던 많은 개미들은 이미 1년 이상 지속된 약세장을 버티지 못해 시장을 떠나고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이 지금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에 묵묵히 이 시간을 보내고 강세장이 찾아와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온라인에는 현명한 투자자들의 수익 인증 글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강세장만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개미들은 대출까지 받아 시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눈먼 개미들과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선 지금같이 힘없이 횡보하는 시장도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약세장과 강세장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왔고 지금의 약세장도 반드시 끝나고 대세 상승장이 찾아올 것입니다. 약세장을 피해 강세장만 경험할 순 없고 약세장에 힘들어하고 강세장엔 탐욕의 눈이 멀어 일일비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약세장과 강세장 모두 충분히 경험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주식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주식 자체가 목적이 돼서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단기적인 금리 전망과 실적 발표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주식 투자의 본질을 떠올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